네, 11번 줄기 그림이랍니다. 23개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중앙값, 상술 평균, 최빈값 범위 중에 가장 큰 값은 누구니? 자, 일단 줄기 그림도 뭐야? 탐색적 자료 분석인데 줄기 그림 그냥 모든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 근데 왜 굳이 줄기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요 줄기 그림만 봐도 전체적인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해? 50, 60, 요 작은 부분에서 값들이 엄청 몰려 나오고 101, 98 이렇게 큰 값이 되면 뭐해? 작게 나오죠. 값들이 거의 없잖아. 그래서 얘를 만약에 분포로 요쪽을 X축, 요쪽을 Y축이다 놓고 그려주게 되면은 요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왼치분이 된다고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작은 값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왼치분에서는 일반적으로 뭐가 성립해? 최빈값이 제일 작고 그다음에 중앙값, 그다음에 평균이 성립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범위 빼고 나머지 세 개만 비교해 봤을 때는 누가 일단 제일 커? 평균이 제일 큽니다. 왜냐면 이런 극단적인 값들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정답 1번, 3번은 일단 아니라고. 일단 제끼라고. 그렇죠? 왜냐면 중앙값, 산술병, 평균, 최빈값, 범위를 다 구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중앙값이야 뭐 당연히 23개니까 13번째 값이니까 세 보면 되고 최빈값이야 가장 많이 나온 놈 찾아보면은 68이니까 뭐 금방 찾을 수는 있죠. 중앙값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번째니까 중앙값도 68이다. 자, 요렇게 뭐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당연히 평균은 뭐 한다고? 얘네들을 다 더해서 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왼쪽으로 작은 값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더 커질 거라고. 그래서 일단 평균은 68보다 크다. 요거까지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걸 찾아놔야 되냐? 평균을 진짜 이 23개 갖고 구하려면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야 돼? 23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시험 시간에 이걸 어떻게 풉니까? 시간 안에. 그렇죠? 못 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구보다 크냐 정도까지만 일단은 찾아주시라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범위를 보면은 범위는 최대값이 100일이고 최소값이 50이니까 계산하면 몇이야? 49가 되죠. 그래서 범위는 중앙값, 최빈값보다도 뭐 한 거야? 작은 거고 산술 평균은 중앙값, 최빈값보다는 뭐해? 지금 클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 골라주시면 된다고. 요렇게 풀어야지만 요 문제를 뭐 할 수가 있어? 1분 내에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값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 찾았어. 최빈값 오케이 바로 보니까 찾을 수 있어. 범위 최대에서 최소 빼니까 찾을 수 있어. 근데 이제 평균이 얘네 둘보다 68보다 큰가? 작은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막 평균을 막 구하려고 얘네를 막 다 더하고 23 나누고 있으면은 그 시간 안에 못 풀게 되는 거죠. 자, 또는 또 한 가지 생각은 또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단 여기까지 세 개는 뭐 일단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구해 놨다고 쳐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일단 범위는 절대 안 되죠. 근데 만약에 68이 최고 큰 값이야. 그럼 중앙값, 최빈값, 최빈값 다시 답이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잖아.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답이 무조건 하나라는 논리를 이용해서 생각해 보면 답은 무조건 몇 번이야? 2번이다. 뭐 요런 식으로 생각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요 11번 뭐 하라? 평균을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고도 평균이 제일 큰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는 방법은 뭐야? 이걸 보니까 아 얘는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해. 그러니까 최빈값, 중앙값보다 아 평균이 클 거다라는 생각으로 2번 골라주시면 된다. 또는 두 번째 생각은 뭐야? 정답은 무조건 한 개여야 되니까 범위가 일단 제일 작은 건 확인이 됐어. 근데 중앙값, 최빈값 둘이 같아. 그럼 정답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 68이 최대면은.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2번 산술 평균이 정답이다라는 논리로 풀어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뭐 요런 생각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 뭐 정 안 되면은 진짜 산술 평균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2번 우리가 많이 봐왔던 정규분포 문제죠. 평균이 2.95, 표준 편차가 0.5일 때 상위 10%만 상금을 줘. 그럼 상금이래. 장학금을 줘. 그럼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한 최소 평점은 몇 점이냐? 자, 요런 정규분포 따르고 있는데 10%만 상위 10%만 요만큼만 뭐 한대? 장학금을 준대. 그럼 장학금을 받기 위한 최소 점수 몇 점이야? 여기 점수죠. 여기 점수를 X라고 한다면은 자, 그럼 얘를 이제 뭘로 바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말이야. 여기가 10%니까 여기 값이 뭐가 돼? Z 0.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X를 이제 뭐해? 표준화를 해주면은 X-2.95 나누기 표준 편차 0.5로 나눠준 값이 뭐야 돼? Z 0.1이어야 되죠. 그럼 Z 0.1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Z 0.1 몇이래? 1.28이라죠.
1.28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0.9니까 1.28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0.1, 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시면 x 뭐 할 수가 있어? 찾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2.95 더하기 1.28 곱하기 0.5래. 그럼 1.28을 0.5로 나누면 몇이야? 0.64가 되죠. 5랑 4 더하면 몇이야? 9죠. 끝자리가 9야 된다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뭐 여기까지 풀면은 굳이 3점 몇 5군가 3점 몇인가까지 찾을 필요 없다고. 그렇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나와 있는데 소수점 두 번째 자리를 더해 줬더니 끝자리가 9잖아. 그렇죠? 그럼 9인 놈은 한 놈밖에 없으니까 2번 골라 주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뭐 하위 5%, 뭐 상위 몇 프로 요런 문제 앞서서도 11, 12, 13년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봤기 때문에 요런 정기분포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식을 세워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든 아니면 보자마자 바로 요 식을 세워서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13번 기억, 니은, 디귿의 산점도가 있을 때 상관계수를 뭐한 거? 작은 것부터 나열하래. 상관계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오는데 어떨수록 작아? 음의 선형관계 있을수록 작고 양의 선형관계 있을수록 크죠. 그리고 아무 선형관계가 없어. 그럼 거의 몇이 나와?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 선형관계가 없잖아. 그냥 원으로 이렇게 분포돼 있잖아. 그럼 얘는 상관계수가 거의 0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니은 봐봐. 비례하잖아. x도 커지는데 y도 지금 커지는 그래프죠. 그럼 얘는 플러스 값이 나오겠다. 디귿, 얘는 뭐야? x는 커지는데 y는 지금 뭐하고 있어? 줄어들고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나오겠다? 마이너스가 나오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론해낼 수가 있죠. 그럼 제일 작은 놈 디귿, 그 다음 누구야? 기억, 그 다음 누구야? 니은 해갖고 정답 몇 번? 3번 골라주시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 산점도 보고 크기 비교해봐라 라는 문제 계속 꾸준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상관계수가 작고 언제 상관계수가 0쯤 나오는 거고 언제 상관계수가 플러스 나오는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 요런 가설 검정을 하고 있어. 모평균 가설 검정을 하는데 9개를 뽑아서 표본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21이었답니다. 자, 이 검정에 대한 유의 확률 구해 보랍니다. 자, 9개는 뭐야? 소표본이죠. 근데 다행히도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표준 편차가 1이래. 뭘 알아?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모분산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정규분포 따른다는 것도 알아.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른다는 조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표본이더라도 뭘 쓰면 돼? 표준 정규분포를 써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기에 뭐밖에 없어? 표준 정규분포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건을 판단하지 않고도 그냥 정규분포로 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의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의 확률은 뭐야?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보다 무슨 방향으로? 대립가설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죠. 요게 유의 확률의 정의라고. 자, 그래서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검정 통계량부터 구해야죠. 검정 통계는 어떻게 구해? 표본 평균 빼기 모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자, 표본 평균 지금 21, 모평균은 기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모평균 20을 갖다 써주시면 되고 n은 지금 몇이야? 9죠. 루트 9 나누기 시그마가 몇이야? 모표준 편차가 지금 1이니까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1분의 1 나누기 3이기 때문에 3분의 1분의 1이기 때문에 몇이야?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3이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대립가설을 봐줘야 되는데 대립가설이 지금 뭐야? 양측 검정이죠. 그럼 이 3보다 3인 일단 플러스니까 3보다 대립가설 방향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둘 중에서 더 극단적인 쪽을 고르는 거라고. 근데 플러스니까 당연히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 계산해 줄 수가 있고 근데 양측 검정일 때 유의 확률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요 값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 2를 해줘야죠. 자, 그래서 유의 확률을 구하면은 표준 정규분포에서 3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 곱하기 2입니다. 자,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답을 보니까 곱하기 2 돼 있는 게 없죠. 그럼 얘는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된다고. Z가 3보다 큰 확률이 P인데 얘를 2개 해야 되는데 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얘랑 똑같은 놈 어디 있어? 여기 마이너스 3보다 작을 확률 요 부분도 P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보다 큰 확률이랑 마이너스 3보다 작을 확률 얘네 둘을 뭐 해주면은 더해주면은 얘랑 뭐 하겠어?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쓰면은 절대값 z가 3보다 큰 확률. 자, 요렇게 해서 저기 적어주시면은 이거는 3보다 큰 확률도 구하는 거고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지면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지는 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양측 검정의 유의 확률은 요렇게 쓰고 곱하기 2 하는 방법도 있고 절대값 취해서 검정 통계량보다 크다라고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자,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값이 없는 경우는 안 됩니다. 절대값이 없으려면은 곱하기 2가 있든가. 그다음에 작다는 절대 안 된다고. 극단적인 방향이 나올 확률이잖아요. 유의 확률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크다. 요렇게 나와 있지. 아니면 마이너스보다 작다. 자, 요렇게 나와 있지. 절대값은 무조건 플러스잖아. 근데 플러스가 플러스보다 작다. 요렇게 해서 표현되진 않는다고. 그래서 요렇게 그냥 보기만 보고도 솔직히 말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15번 풀겠습니다. A, B의 지역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하고 다 해본 결과 검정 통계량 값이 마이너스 1.86이 나왔대. 그럼 요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각각의 검정을 해보라는 문제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랍니다. 자, 일단 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뭐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얘는 뭘 써? 표본 표준 편차를 쓰죠. 그럼 무슨 분포를 써야 돼? T분포를 써야 된다고. 근데 밑에 단하고 보면 뭐가 나와 있어? Z 표준 정규 분포가 나와 있죠. 왜 표준 정규 분포를 써도 돼? 왜 써도 될까요? 자, 이 개수가 지금 A, B 집단에서 몇 명씩 조사했어? 50명씩 조사했잖아. 그쵸? 둘 다 30보다 뭐해?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표본? 대표본이기 때문에 뭘 써도 돼? 표준 정규 분포를 써도 된답니다. 되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일단 확인을 하라는데, 자, 요렇게 표준 정규 분포가 생겼는데 1.96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0.25죠. 그 다음에 1.645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0.5가 되겠죠. 왜냐면 절대값 취해서 마이너스 1.645부터 1.645까지가 나올 확률이 0.9니까 위아래에서 반씩 쪼개면은 0.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한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1.86이죠. 자, 이쪽에도 똑같이 표시를 해줘야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1.96이 있는데 그것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 0.025. 그다음에 마이너스 1.645가 있는데 요 마이너스 1.645보다 큰 값이 작은 값이 나올 확률 0.05다. 그렇죠? 0.05죠. 왜 0.5라고 썼어? 자, 근데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은 몇이다? 지금 마이너스 1.86인 상황이다.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1번 0.05에서 두 지역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니? 그럼 같다, 다르다를 검정하는 거니까 얘는 무슨 검정이야? 양측 검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측 검정인데 유의 수준이 0.05기 때문에 양쪽에서 뭐 해야 돼? 0.025가 되는 데서 기각력을 만들어야죠. 그럼 우리가 구한 마이너스 1.86은 마이너스 1.96보다 뭐해? 크잖아. 그러니까 기각력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뭐 하겠어? 귀무가설 채택하게 되겠죠. 그럼 귀무가설은 뭐야? 같다잖아. 대립가설이 다르다고. 근데 지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니? 대립가설이 맞다고 할 수 있니?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이 틀렸다. 다음 유의수준 0.1에서 유의수준 0.1에서 부지역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니? 자, 0.1이니까 유의수준 0.1이니까 양쪽에서 뭐 해야 돼? 0.05에서 이제 기각력을 만들겠죠. 0.1을 반씩 쪼개서.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뭐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뭐 할 거야? 기각할 거죠. 그럼 기각하면은 그때는 뭐야? 다르다가 되니까 2번은 맞게 되죠. 다음에 3번 유의수준 0.05에서 A가 B보다 낫다니 무슨 검정이야? 좌측 단측 검정이죠. 이제는 뭐해? 좌측에서만 0.05가 되게 기각력 만드는 거잖아. 근데 그 기각력 안에 뭐해?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들어와 주죠. 그렇기 때문에 낫다고 할 수 뭐 하는 거야? 있는 거죠. 귀무가설이 같다고 대립가설이 낫다니까 A가 B보다 낫다는데 여기 기각력에 들어오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니까 낫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0.1에서도 A 지역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B 지역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니? 그럼 0.1은 지금 문제에 뭐에? 단에 안 나와 있잖아. 근데 유의 수준 5%에서도 뭐 했어? 3번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했죠. 그럼 유의 수준 10%로 늘렸어. 그럼 기각력이 뭐해? 더 커지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뭐 하겠어? 기무가설 기각하게 되겠죠. 10%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대립가설이 맞다 해서 A가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틀린 문장 몇 번? 1번이다. 자, 요런 식으로 모평균의 차 검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주시고 기강령 만들고 검정 통계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양측 검정이냐 단측 검정이냐만 판단해 주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